네, 여러분 이어서 감각생님 두 번째 시간이죠? 시각입니다. 이번 시간에 시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은 특수 감각이죠. 시각은요, 이제 외부 환경에서 이제 배열된 물체의 양상을요, 정적으로 또는 동적으로 이제 감지하기도 하고요. 물체의 이제 명도, 크기, 형태, 색상 등을 구분하기도 하죠. 시각이라는 게. 이런 시환경을 인식하게 되는 게요. 광원으로부터 눈에 이제 들어온 자극원이요. 각막, 방수, 수정체, 또 유리체를 거치는 동안에 각 부위의 이제 굴절률에 의해서요. 일정한 비율로 굴절되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인 환경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수정체가요. 굴절 장치의 이제 주요 부위죠. 그리고 망막 위에 이제 비춰진 빛은요. 시각의 이제 수용기인 망막에 있는 원추체랑요. 간상체의 시각 물질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시각 신경 흥분을 유발시킵니다. 그럼 이제 눈으로 보겠죠. 시각은 눈의 구조를 일단 보겠습니다. 눈의 구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안구벽이 있죠. 안구벽에는 공막, 맥락막, 망막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정체가 있고요. 유리체가 있고 방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 결막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안구벽이죠. 안구벽은 공막, 맥락막, 망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막은요, 흰자 위 부분이죠. 희고 이제 강인한 결합조직막으로요,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섬유성 막입니다. 공막은요, 수분이 이제 많고요, 전면에 이제 검은자 위에 각막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락막이죠. 혈관이 이제 풍부한 혈관막으로요. 암흑 갈색의 색소세포가 있어서요. 암실처럼 빛을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혈관을 이용해서요. 안구 내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죠. 앞끝에는 선모체근이 있어서요. 원근 조절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이제 망막이죠. 망막은요. 안구의 중요한 부위라고 하고요. 안구 후방의 3분의 2의 맥락막 내면을 덮고 있는 투명한 신경 조직이라고 합니다. 두께는요, 약 한 3mm이고요. 앞쪽은 이제 톱니둘레, 그리고 뒤쪽은 시각신경 원반에 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망막의 이제 세포층은요, 매우 질서 있게 이제 배열되어 있는 시각 감수체 세포랑 수평세포, 양극세포, 무축삭세포, 그리고 신경절 세포 등의 이제 신경세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수체 세포는요,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이제 눈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을요, 감수체에 도달하려고요, 다른 세포층들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제 감수체 세포가요, 원풀 세포랑 막대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감수체 세포의 수요가요, 약 한 1억에서 3천만 개나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원풀 세포가 한 4에서 700개 정도, 7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원풀 세포가요, 망막의 중심부에 있고요. 막대 세포는요, 망막의 이제 가장자리에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풀 세포가 이제 색깔을 인식하고요. 막대 세포는 명암을 구별하고요. 원풀 세포에 이상이 생겼을 때 생명이 되고, 막대 세포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야맹증에 걸리게 됩니다. 망막에는요, 황색을 띤 이제 원형부가 있는데 이것을 황반이라고 합니다. 망막에 분포하고 있는 이제 혈관은요, 시각신경하고 시각신경 원판에서 세분되어서 주변에 이제 분포한다고 합니다. 망막에 장애가 있을 때는요, 시력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리고 망막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안구의 운동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정체를 보겠습니다. 이건 안구의 구조죠. 망막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자, 수정체입니다. 수정체는요, 홍채 바로 뒤에 있는 이제 탄력성의 투명한 물체라고 하는데요. 양면이 돌출된 볼록 렌즈 모양의 구조물이죠. 전면보다 이제 후면이 더 만곡되어 있고요. 주변에 선모체 소대에 의해서요, 선모체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모체근에요, 이안하고 수축에 의해서 수정체의 만곡도가 조절이 되고요. 초점을 이제 맞추게 됩니다. 수정체가요, 태생기에는 이제 혈관이 있고요. 생후에는 무혈관이 되고요. 생체에서는 유연하지만 사후에서는 경화되고 백탁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이제 수정체가요, 투명하고요. 광선을 굴절시키면서 잘 통과시키고요. 백탁이 되면 빛의 투과를 막아서요, 시력 장애가 일어나는데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은 이제 50대 이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눈질환이죠. 수정체가 이제 젊은 시절에는 맑고 투명하고 아무 지장이 이제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수정체가 이제 백탁이 되면서 빛의 투과를 이제 막아서요,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성 백내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이제 증세에는요, 안개가 낀 듯하게 이제 희미하게 보이고요, 물체가 이제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돋보기 없이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점점 이제 경과되면요, 시력이 감퇴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아주 안 보이게 됩니다. 치료법에는요, 수정체 전체를 적출하는 낙내 적출법이 있고요. 수정체 피낭을 열고 수정체 내용물만 적출하는 낭외 적출법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나이가 들면요, 백내장이 생기는 경향이 많고요. 적외선을 많이 접하는 직종에서는요, 직업성 백내장을 일으키니까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적외선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백내장을 좀 덜 일으키도록 하겠죠. 노안입니다.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요, 수정체의 탄력성이 없는 중심액이 커짐에 따라서요, 전체적인 탄력성이 소실되고요, 선모체근이 이제 수축해서 수정체가 굴절력을 이제 증가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노안입니다. 원거리는 또 잘 보이지만 근거리니까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거리를 보기 위해서는요, 볼록 렌즈를 착용해서요,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리체입니다. 유리체는요, 수정체랑 망막 사이에 공간에 들어있는 이제 무색 투명한 젤리 모양이죠. 안구 용적의 무게의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안구의 형태를 이제 구형으로 유지하고요. 안구의 이제 내압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수정체에서 망막에 이르는 광선의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노인이 되면요, 유리체 내 이제 미세 점유가 두꺼워지고요. 그 위에 이제 원형이나 수상형 또 성상의 세포가 산재해서 시력 장애가 또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방수는요, 이제 안구방이라는 게 수정체 전면의 공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각막하고 홍채 앞면 사이를요, 앞 안구, 앞 안구방이라고 하고요. 또 홍채 뒷면과 수정체 전방 사이 좁은 부위를요, 뒤 안구방이라고 합니다. 모두 이제 방수로 채워져 있고요. 홍채랑 수정체가 접촉하는 부분에 좁은 이제 틈새가 있어서요. 전후 안구방에 물질이 서로 교통한다고 합니다. 이제 녹내장은요, 높아진 이제 압력이요, 안구 뒤편으로 이제 나가는 시각신경을 이제 압박해서요, 시각신경의 이제 신경 섬유를 손상시키면 이제 시야가 좁아지고 심할 때는 이제 시력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녹내장이 그런 겁니다. 방수는요, 투명한 액체고요. 주위 혈관, 선모체나 홍채에서 생성되고요. 순환 후에 공막, 정맥굴에서 흡수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방수가 눈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안압이 이제 정상보다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녹내장이 생겼을 때는 이제 안압이 높아지게 되겠죠. 녹내장이 이제 방수의 형성 속도가 배출 속도를 넘어설 때 발생이 되고요. 체액은요, 눈의 앞안구방에 축적이 되고요. 체액의 압력은요,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된 압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망막 수용기 세포에 공급되는 혈관이 억눌려서 수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필요한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는요, 죽게 되겠죠. 그리고 영구적인 시력 상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녹내장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 안압계로 이제 안구 내압을 측정해 봐야만 증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이 이제 조기에 발견되면요, 약물 레이저 치료, 또 방수 유출을 돕는 수술로 이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자,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은 이제 상하에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위 눈꺼풀이라고 하고 아래 것은 이제 아래 눈꺼풀이라고 하겠죠. 외면은 피부, 내면은 결막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내부에는 이제 알륜근이 있죠. 눈둘레근입니다. 그 안쪽에 심부에는요, 연골성 건판이 있습니다. 눈꺼풀판 쪽에는요, 피부 기름샘에 속하는 눈꺼풀 판샘이 배열되고요. 거만연으로 이제 안지방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눈꺼풀 판샘의 염증이요, 맥립종인데요. 단단한 조직이 염증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맥립종, 눈 다래끼라고 하죠. 결막은요, 각막부를 제외한 이제 안구 전면하고 눈꺼풀의 후면을 덮고 있는 얇은 점막으로요, 흰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작은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결막의 구성은요, 눈꺼풀의 내면을 덮고 있는 이제 눈꺼풀 결막이 있고요. 눈물 언덕이 있어서 평행되어 있고요. 눈물 점점 눈물점으로 보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점하고 안구에 이제 공막의 전면을 덮는 안구 결막, 그리고 이 두 결막이 안검 깊숙이에서 이행되는 부분에 먼지랑 이제 작은 이물질이 보이는 상하
결막 원계로 되어 있습니다. 결막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을요, 결막염이라고 하죠. 염증이 생기면요, 점막 출혈이 일어나죠. 그리고 눈이 아프고 눈꺼풀이 붓고 눈곱이 끼죠. 원인으로 이제 세균성, 바이러스성, 트라코마, 과민성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염증은 주로 암건 결막이나 결막 원계 부위에서 일어나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안구 결막에도 염증이 일어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이 가장 흔하고요. 이거를 눈병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결막이 눈병입니다. 눈병. 이제 시각생리죠. 시각생리, 시각의 흥분 전도로입니다. 외부에서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광선은요, 각막, 방수, 수정체, 유리체를 통과해서요, 망막에 도달하는데요. 광선은 투명체의 굴절률에 따라서 알맞게 굴곡된다고 하죠. 그 중에 이제 수정체가요, 성모체근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제 변화되고요. 광선을 망막의 한 점에 접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로를 밟아가지고요, 망막에 투사된 광선이요, 망막의 제1신경원인 시각세포층을 자극하고요. 제2신경원인 쌍극신경세포층은 원뿔세포랑 막대세포에서 오는 흥분을 받아서요, 시각신경절 세포로 보내지고요. 제3신경원인 이제 시각신경절 세포층의 축삭이요, 망막 내부를 지나서 시각신경 원반에 모여져요, 안구 밖으로 이제 나가면서 시각신경이 되고, 대뇌 뒤통수 옆 겉질 중에 있는 영역 17에 도달됩니다. 시각신경로 이제 차단하고요. 시각 장애는요, 왼쪽과 오른쪽 코 쪽 망막에 이제 절반부에서 나온 시각신경 섬유가요, 시각신경 교차를 교차해서 반대측의 시각로를 지나서요, 가쪽 무릎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관자 쪽에 이제 절반의 망막에서 나온 시각신경섬유가요, 교차하지 않고 같은 쪽에 이제 시각에 들어가서 반대측 망막에 코 쪽 절반에서 나와가지고요, 시각신경 교차된 섬유랑 가쪽 무릎체에 시각 부채살을 지나서요, 대뇌 뒤통수 옆에 있는 시각 중추에 시각 겉질에 이제 투영된다고 하죠. 시각신경이 절단되면요, 손상받은 눈의 시야가요, 완전 손상을 입게 되고요. 시각로, 가쪽 무릎체나 시각 겉질이요, 절단되는 경우에는 손상받은 부위의 반대측 눈에 절반의 시야가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가쪽 시각로에서부터요, 왼쪽 대뇌 시각 영역까지의 부위가 완전 차단되면요, 각 눈의 오른쪽 절반의 시야가 소실되는데요. 이거를 오른 같은 쪽성 반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비뼈, 저평골 속 뇌하수체의 종양으로 시각신경 교차를 압박하게 되면요, 관자 옆 쪽에 이제 시야에 결손이 오겠죠. 근데 이거를 양관자 쪽 반맹이라고 합니다. 양측 두반맹이죠. 양쪽 속 목등맥에 병이 생겨서요, 시각신경 교차를 양쪽에서 이제 압박하게 되면요, 양코 쪽 반맹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양관자 쪽 반맹하고요, 양코 쪽 반맹은요, 망막의 비대칭성으로 이제 침범되어져요, 나타나는 시야의 결손으로 이를 반대쪽 반맹이라고 합니다. 이측 반맥이라고 하죠. 시각로와 시각경로
차단 시 생기는 시각 장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야입니다. 한쪽 눈으로 이제 전방에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외계의 전체 범위를 시야라고 합니다. 주시하고 있는 점을 포함해서요, 희미하게 보이는 모든 범위를 시야라고 하죠. 이게 개수 시야계를 사용해서요, 오른쪽 눈이 시야를 측정한 것으로 이제 보라색 부분이요, 코랑 안환에 의해서 생긴 시야 결손 부입니다. 오른쪽 눈하고 두 눈 보기 시야가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 눈에서는 결손 부위가 있죠. 보라색 부분이. 자, 시각과 시력입니다. 방향선이죠. 방향선. 물체의 표면에서요, 축점을 거쳐서 망막에 들어오는 직선입니다. 시각은 물체를 방향선 위에 올려놓았을 때 물체의 양쪽 끝에서 시작되는 두 방향선이 초점해서 이루는 각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시력은요, 눈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물체의 존재나 형태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시력이라고 합니다. 분간할 수 있는 이제 최소로서 시력을 측정함에 있어서요, 두 개로 분해할 수 있는 최소의 시각을 측정해서 그 역수로 시력을 표시합니다. 두 점을 구별하려면요, 보통 두 점 간격 시간이 한 1분 이상은 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점을 분해할 수 있는 최소의 시각이요, 1분일 경우 시력이 1이고요. 시각이 0.5분의 사람에서는요, 시력은 0.5분의 1은 2죠. 그래서 0.33분의 사람에서는 0.33분의 1은 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력이 나오는 거죠. 시력 1이 정상 기준인데요. 이거는 시각이 1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이 0.5라고 하면요, 최소 시각이 2분이라고 합니다. 시력은요, 조명의 이제 밝기랑 배경, 자극 조건이죠. 통광기의 결상 능력입니다. 망막의 이제 해상력, 수능의 상태 및 망막의 부위입니다. 눈의 굴절, 이상의 유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시력이. 망막의 수능인데요, 암수능하고 명수능이 있습니다. 암수능은요, 밝은 곳에 있던 사람이요,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요, 시간이 한 10분이나 20분 지나면 보이게 되는 현상을 암수능이라고 합니다. 간상세포의 작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이고요, 광량의 증가로요, 분해 때에 있던 로놉신이 광량의 감소로 서서히 합성됨에 따라서요, 간상세포의 기능이 촉진되면서 이제 서서히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 중심 오목에 있는 원뿔세포의 시각 역지가요, 급히 떨어지며 이제 그 후 간상세포가 수능됨에 따라서 시각 역지가 더욱 감소하게 되어서 20분 정도면 이제 시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다가 갑자기 밝아지게 되죠. 명수능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가면요, 눈이 부시고 이제 잘 보이지 않다가 한 5분 정도 지나면 사물을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게 이제 사물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명수능이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광량의 증가로 이제 막대세포가 탈분극화하기 때문이고요. 광량의 증가로 막대세포가 과다하게 흥분하면요, 눈이 부시게 되고요. 막대세포의 기능이 또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뿔세포는요, 광량의 증가로 기능이 촉진되어서요, 색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원추세포랑 간상세포의 암수는 곡선입니다. 자,
자, 이번 시간 이제 시각 지금 우리가 시각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망막의 수능까지 보았죠. 다음 시간에 이제 색각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같이 바로 보겠습니다.